자, 이제 그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갈 거예요. 글보기로 가는데 그 1번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세요 그러면은 다른 곳은 클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 자체를 TR로 잡아요. 이렇게 TR로 잡아서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TR을 잡아서 여기다가 온클릭 잡으시면 됩니다. 온클릭 해서 이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글본도 같이 넘기셔서 사용하시는데 여기다가 온클릭 데이터 쓰실 때 온클릭 이렇게 쓰시고 이꼬르 자바스크립트 로케이션 객체가 있다며요. 로케이션 이꼬르 쓸게요. 그럼 href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로케이션 이꼬르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바꾸면 그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다. view.jsp 베이스로 가자. 사실은 이제 글번호도 같이 넘겨요. 데이터를 URL 뒤에다 붙여서 넘기는 방법 물음표 쓰세요. 그 다음에 넘버 이꼬르 뭐 여기 10번이니까 10번 넘기자 이렇게 쓰시면 글번호를 넘길 수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글번호 넘길 수 있으시고요. 두 개를 넘길 때는 end increase 해라 inc 이꼬르 1 increase 하세요. 이렇게 해서 넘버는 10번이고 increase는 하라고 시킬 수 있어요. 조회수 1 증가해라.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리스트에서 뷰로 갈 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게 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를 데이터 쓰는 데다가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렌디하지 않아요. 사실은 HTML은 데이터 뿌리는 데만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코드 짤 때, 웹 코드 짤 때 보통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때에 동작하는 건 위에 스크립트 뭐 아니면 아래 뭐 이렇게 해서 그 위치 두는 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HTML 데이터랑 섞어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제일 쉽게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고 함수 호출한다. 또는 함수를 만들어 호출한다. 또는 이제 간단하면 이렇게 로케이션 이꼬를 쓴다. 선생님 로케이션이 URL에 쓰는데 그 주소를 저장하는 위치에 해당이 된다며요. 그게 로케이션 객체인데 원래는 이제 로케이션 쓰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로케이션 점 와가지고 그 href 이렇게다가 그 다음에 URL을 써가지고 이동시킵니다. URL 이동시키는데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로케이션만 지정하면 그 URL 정보가 기본적으로 href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로케이션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이꼬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얘가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면 정보가 들어오는데 어디다 집어넣을까요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href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는 location.href라고 써져 있는 소스도 있고요. href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이 로케이션에 href라는 속성에다가 얘를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바뀐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어서 쓰는 소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대라도 덜 쓰려고 그냥 로케이션만 쓰는 걸 좋아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거다. 됐죠? 그러니까 저는 지워서 할게요. 로케이션 있고 지워서 합니다. 쓰시면 이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제 게시판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 이제 여기 한 줄이 전부 다입니다. 한 줄을 전부 다 클릭하시면 이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시고 view.jsp로 이동이 됐고요. 맞죠? 이제 이동이 됐고 글번호 그 다음에 increase는 1로 increase 해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없습니다. 현재 안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컨테이너 만들고 HTML로 만들어서 써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잘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면 되는구나. 손가락 표시 안 나오는데요. 색상도 안 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CSS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다. 근데 이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 여러 개예요. 여기 이렇게 스타일 태그 만들어 두시고요. 그 슬래시 헤더 위에다 만들었어요. 위에다가 그 list.jsp입니다. list.jsp에 그 슬래시 헤더 위에다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돼요. 위에 있는 tr이랑
거기 밑에 있는 데이터 있는 부분에 TL이랑 구분해야 되는데 얘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니까 아이디를 안 쓰고 화면 컨트롤을 위해서 디자인이나 컨트롤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디를 안 쓰고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그냥 쓰셔야 돼요. 클래스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블랭크로 띄어서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얘가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한 줄입니다. 로우. 데이터의 한 줄입니다. 요 정도 쓰세요. 데이터 로우라고. 되셨나요? 네. 쓰시고요. 요거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아시겠죠? 그 위로 올라가시고요. 이제 클래스를 잡을 때 저희가 스타일에서 그냥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택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자를 쓰면 제가 TD 이렇게 쓰시면 TD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TD 태그를 의미합니다. 태그 의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클래스는 데이터 로우를 써서 앞에다 점을 붙이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 로우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를 의미한다. 그때 이제 글자 앞에 의미하는 거는 이제 글자 앞에 점을 붙인다. 점을 붙인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아이디도 쓴다며 한 개를 쓸 때 그 클래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근데 그 아이디는 한 개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샵 쓰시고요. 샵 붙여주시고 테스트 이렇게 쓰세요. 그럼 얘는 테스트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테스트인 거. 아이디가 테스트인 객체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샵이 앞에 샵을 붙여요. 앞에 이렇게 샵을 붙여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쓰면 태그고요. 점을 쓰면 클래스, 샵을 쓰면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 이꼬르 테스트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죠? 얘는 클래스 이꼬르 데이터로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앞에 뭘 쓴다고요? 클래스니까 점 쓴다고요. 점 데이터로우라고 쓰시고요. 예.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땡땡 H 오버라고 쓰시고 중간에 거 자동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되시겠죠? 자동 생겼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백그라운드 좀 바꾸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약간 옅은 회색 샵 쓰시고요. 샵 쓰시고 2원 정도. 네. 회색입니다. 회색. 다 똑같기 때문에 약간 엷은 회색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 손가락 표시는 커서 Q가 아니고 커서 포인트.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장하시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가지고 새로 고침 하세요. 선생님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색상 변하죠? 색상도 변하고 손가락 표시 나오죠? 되셨나요? 클릭하면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클릭하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됐죠? 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만들자가 사실은 이제 UX예요. 데이터 보고 얘가 클릭하는 버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자. 이런 데이터 표시하고 하는 거는 UI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아시겠죠? 사용자하고 이제 그 프레임 사이트 서버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마우스가 올라왔더니 색깔이 변하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 색깔이 변하면 클릭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UX 경험적인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 사용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UX라고 이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서 UX UI 이렇게 해서 디자인 이런 전공되는 이제 경험하는 웹 디자인 쪽, 웹 퍼블리셔 쪽 이런 이제 전공할 때 UX UI 붙어 있으면 아 디자인 쪽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지금 이제 클릭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두 개, 세 개 넣어도 이제 이게 그 데이터가 있는 만큼 클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하드 코딩 하는 김에 여기 TR 부분을 이제 여기 계속 반복 처리할 거라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개 더해요. 저장하십니다. 저장하시고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됐어요.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줄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동작을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디자인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동작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클래스를 해야 합니다. 클래스. 지금 2개 이상이니까 클래스가 딱 맞는 거죠. 됐죠? 이때 CSS 하실 때는 점을 쓰면 클래스, 그냥 쓰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태그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냥 쓰면 태그, 점을 쓰면 클래스, 샵을 쓰면 아이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지금 화면상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디자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건데 점을 썼죠?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클래스가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H오버,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디자인을 이걸로 해달라. 그럼 마우스가 내려가면 원래대로 복원을 한 거예요. 원래 거대로 복원을 해서 사용한다. 되셨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커서 그 다음에 H오버, 그 다음에 점을 쓰면 클래스, 샵을 쓰면 아이디, 그냥 쓰면 그 태그를 의미한다. 되시겠죠? 의미합니다.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게 CSS예요. CSS. CSS는 그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CSS를 이제 사용하실 때 지금 뭐를 썼냐면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태그.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그 1번 스타일 CSS는 태그 안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태그 안에. 얘가 이제 가장 적용이 빨리 되는 거죠. 스타일 태그입니다. 태그 안에 속성이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합니다. 됐죠? 2번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지금 이제 그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으로 쓴 거고요.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쓰는 거죠. 이번에는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CSS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데 그냥 쓰면 태그, 점을 쓰면 클래스, 샵을 쓰면 아이디를 의미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거 CSS에 대한 걸 따로따로 줄마다 칸마다 이렇게 해서 CSS 엄청 많이 매겨서 지정해서 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부 파일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는 이제 외부 파일로 등록해서 사용한다. 등록해서 사용. 할 때에 요 태그는 여기 보시면 요 링크 태그를 써요. 링크 태그. 그래서 링크 태그를 사용한다.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한다.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지금 링크 태그 여기 있습니다. 링크 태그 되셨죠? 이해되시죠? ref 스타일 시트라고 쓰시고요. href 다음에 그 css 파일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css 되시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야 CSS가 점점 길어져, HTML이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소스가 엄청 커졌네? 그럼 뭘 만들어요? 파일 만들어요. 파일 외부에다가. 되셨죠? 파일 만들고 외부에 CSS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CSS를 가져다 쓰는 거죠. 되시겠죠? 이때 쓰는 게 링크입니다. 링크 태그.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Query, 여기 지금 이런 소스는 여기 로케이션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은 여기다 계속 만들지 않고요. 요거는 클래스만 만들고,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요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함수나 다른 걸로 만들어가지고 스크립트 부분에 따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그 HTML에 해당되는 거, 여기 HTML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여기 바디에다가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요. 아시겠죠?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따로 만듭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칠하는 대로 치세요. 스크립트 칩니다. 스크립트 치시면 자바스크립트가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 타입은 요건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건 생략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뭐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거 생략 가능하시고요. 얘는 쓰셔야 돼요.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얘는 생략해서 쓰시면 자바스크립트인 줄 알아요. 됐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달러 펑션 달러 점 펑션 가로를 갖고 예 펑션 예, 이거 같아요. 가로를 갖고 중괄호 열고 엔터 쓰시고요. 이걸 쓰신 이유는 그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해되시겠죠? 근데 컨트롤은 밑에 있는 걸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이쪽에서 뭘 잡으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TR을 잡아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TR 부분. TR 부분이 이제 태그가 TR만 전부 다 할 게 아니라 데이터 로우라는 거. 밑에 보시면 데이터 로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로우라는 걸 잡아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위에는 없고요. 위에, 그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 스크립트 실행할 당시에 데이터 로우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위에서부터 실행이 돼요. 밑으로, 그 위에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면 되겠죠? 데이터 로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데이터 로우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아시겠죠? 그럼 밑에 있는 걸 가지고 동작을 시키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온클릭에다가 실행되는 쿼리 집어넣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가로를 바꿔서 쓴 것은 요건 jQuery입니다. jQuery를 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주석, 범위 주석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한 줄 주석은 슬래시 2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없죠? 네. 이거 달러로 나온 거는 달러는 뭐하고 같으냐면 jQuery라고 쓴 거하고 같으세요. 달러 가로 열고 닫고 쓴 거는 가로 열고 닫고 썼죠? 그럼 jQuery 가로 열고 닫고 쓴 거와 같아요. 함수입니다. jQuery를 호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거는 jQuery 프로그램입니다. jQuery 프로그램으로 되시겠죠? 밑에 있는 바디 부분 HTML이 다 로딩이 되면 실행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행해 주세요. 지금 당장 실행하지 말고요. 함수잖아요. 함수니까 내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있는 걸 전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펑션을 전달하고 있어요. 함수를 전달했으니까 함수를 저장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함수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장하고 있는 놈을 언제 실행하느냐? HTML이 다 로딩이 돼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로딩이 되면 그때 실행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다 로딩이 되면 데이터 로우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밑에 거까지 다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실행한다고요. 저기 있는 펑션을 달러 가로 닫고를.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jQuery입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지금 jQuery 가로 닫고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어 놨죠? 저 위에 jQuery.js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냥 맨 땅에 안 된다 이거. 맨 땅에 안 되고 이쪽에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여기 jQuery.js 보이시죠? 누가 뭘 만들었어요? 함수.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거. 가로를 닫고 중간을 닫고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걸 만들어 놨다.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서 이제 처리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JS에다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여기 jQuery라는 함수에다가 펑션을 집어넣어요. 가로 닫고 펑션을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이거 가로과 사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저장하고 있다가 언제 실행해요? HTML이 다 로딩되면 실행하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씁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달러 선택을 하는데 가로 열고 쌍따비 찍으세요. 네, 데이터로 난 클래스 데이터로 그냥 쓰면 태그 점 쓰면 클래스 되시겠죠? 얘를 선택해 주세요. 달러 가로 열고 닫고 이게 지금 jQuery 달러 대신에 jQuery 쓸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이제 이 객체를 전부 다 선택해 주세요. 밑에 이제까지 다 실행이 됐으니까 이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안 보였으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점 온클릭이었는데다가 클릭 쓰세요. 클릭 가로 열고 펑션을 써주세요. 펑션 이런 펑션을 좀 집어넣어 주세요. 중간 열고 중간 닫고 이거는 이제 온클릭 이벤트에다가 얘를 온클릭이라는 변수에다 얘를 집어넣게 돼요. 펑션을 집어넣어서 그
클릭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여기 있는 걸 처리해서 실행하게 된다. 호출해서.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실행하는 거. 잘 보세요. 그 로케이션. 아까 전에 여기 안에 넣어서 여기 소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소스. 로케이션 이꼬로 뷰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복사하세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세미콜론 찍으세요. 처리문. 요거 뭐라고요? 요거 자바스크립트. 요거 쓴 거는 뭐라고요? jQuery. 얘는 jQuery입니다. jQuery. jQuery는 뭘로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jQuery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함수는 처리문이 들어가 있어요. 처리문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해석해보면, 데이터 로우를 선택해라. 선택해가지고 객체가 저 밑에 있어요. 선택해서 클릭 이벤트, 온 클릭 했을 때 이 펑션을 저장을 했다가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온 클릭에다 저장을 넣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함수의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줘라. 그래서 얘를 호출합니다. 그럼 얘가 처리가 되겠죠? 언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제 이거는 JS입니다. JS. 자바스크립트로 페이지 이동. 그 페이지 이동이는 그 로케이션에다 집어넣으면 페이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동. 됐죠? 로케이션. 원래 로케이션이 아니라 뭐 href입니다. location.href가 원래 정상적인 건데 그냥 로케이션만 쓰더라도 href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소스가 밖으로 나왔어요. 튀어나왔습니다. 되셨죠? 그럼 밑에 거 필요 없습니다. 밑에 거 지워볼게요. 이제 온클릭해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클래스만 남기는 거죠. 남기고 이렇게 지워요. 지웁니다. 그 데이터 로우라고 되어 있는 객체 요 두 개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이쪽에 이제 처리되는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하세요. 이제 동작을 하나하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시고요. 새로 찜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요. 그럼 동작하죠? 로케이션에서 페이지 이동 일어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와. 우와.